명절 밥상 숟가락 내려치며 시어머니가 소리친다. 국이 왜 이렇게 짜? 너는 도대체 뭘 해도 안 돼. 친척들의 웃음소리에 올케 수진의 눈가가 떨린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뉴스 화면에 수진의 얼굴이 뜬다. 미슐랭 3스타 셰프. 오늘도 어머니 김치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강서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그 낡은 벽돌 사이로 가을 햇살이 스며드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이날, 정민혼의 집은 이미 새벽부터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어요. 좁은 골목길에는 고향에서 올라온 친척들의 차량이 하나둘 늘어서기 시작했고, 2층 작은 집 안에서는 명절 준비로 바쁜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벌써 일어났구나.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명절 음식 준비를 시작한 이수진에게 시어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38살의 수진은 단정하게 머리를 뒤로 묶고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채 이미 여러 시간째 쉬지 않고 손을 놀리고 있었어요. 무쇠솥에서는 사골곰탕이 하얗게 우러나고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 4개의 버너에서는 각각 다른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조리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지는 국자로 국물간을 맞추면서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한쪽에 서서 며느리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따금 한마디씩 조언을 건넸어요. 나물 무칠 때는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지 마라. 느끼해진다. 네, 알겠습니다. 전 부칠 때도 기름 온도를 잘 맞춰야 바삭하게 나와. 네, 주의하겠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정중하고 순종적이었죠.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새색시처럼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만큼은 정말 능숙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요리만 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정확했어요. 오전 9시쯤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반가운 인사말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고모님도 건강하시죠? 아이들 많이 컸네. 이제 중학생이야? 거실에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큰형님 내외분, 작은형님 가족, 시아버지의 형님이신 큰아버지와 고모님들까지 총 15명의 대가족이 좁은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어요. 아이들은 방 한쪽에서 게임을 하며 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한 해 동안의 안부를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힘들지? 고모님이 부엌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수진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실제로 수진의 손놀림은 정말 빨랐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요리를 진행하면서도 하나도 태우거나 망치는 일 없이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어요.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을 차례로 무치고 동그랑땡과 생선전을 바삭하게 부치며 잡채도 윤기나게 볶아냈습니다. 우리 수진이 정말 부지런하다. 맞아, 명절 때마다 고생이 많아. 친척들의 칭찬 섞인 말들이 들려왔지만 수진의 표정에는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15년 동안 명절을 치러왔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드디어 정오가 되어 본격적인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큰 상 2개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어요. 색색까지 나물들이 예쁘게 담긴 접시들, 노릇노릇하게 부친 각종 전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잡채, 그리고 뜨끈뜨끈한 국물 요리들까지
정말 푸짐하고 정성스러운 한 상이었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민호가 큰 소리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윗자리에 앉고 그 다음으로 젊은 세대들과 아이들이 차례로 자리를 잡았어요. 수지는 마지막까지 부엌에서 부족한 반찬은 없는지 확인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수진아, 너도 앉아서 같이 먹어. 네, 금방 갈게요. 하지만 수지는 쉽게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물컵이 비면 채워주고 밥그릇이 비면 더 가져다 주고 반찬이 떨어지면 더 가져오느라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어요. 잠시 조용해진 거실에는 숟가락 젓가락 소리와 함께 맛있다, 잘 됐네 하는 칭찬의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갑자기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대화가 멈추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어요. 국이 왜 이렇게 짜? 사람 죽이겠다.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들고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 거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수지는 들고 있던 반찬 그릇을 급히 내려놓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간을 다시... 아니야, 이미 이렇게 짜진 걸 어떻게 해. 옆에 앉아있던 형님들과 고모들도 하나둘 꺼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수진이가 원래 손맛이 좀 그렇긴 했지. 큰형님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성은 있으니까 먹을 만하잖아. 고모님이 수진을 감싸주려 했지만 그 말 속에도 은근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명절 음식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명절 음식도 잘 안 해주던데. 작은 형님이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이미 어색해진 공기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15년 동안 반복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음식 솜씨를 지적받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남편 민호도 거실 한쪽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눈치를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희는 맛있게 먹고 있어요. 여보, 괜찮다고. 다들 맛있게 드시고 있으니까. 하지만 민호의 위로 섞인 말로도 이미 서먹해진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어요. 수지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김치 더 가져다 드릴게요. 김치랑 같이 드시면 덜 짤 거예요.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친척들의 시선에는 동정과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 본인은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주방에 혼자 서 있는 수진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고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출신 며느리였지만 그 조용한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무거운 비밀 하나가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친척들이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TV를 켜자 평상시처럼 저녁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화면이 바뀌며 요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TV를 보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김치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TV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깔끔한 셰프복을 입고
전문적인 주방에서 능숙하게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으며 설명하는 목소리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다름 아닌 방금까지 부엌에서 분주히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수진과 똑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큰형님이 먼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수진이랑 닮았는데? 고모님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TV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화면 하단에 자막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미슐랭 3스타 셰프 이수진. 그 글자를 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잠깐, 저거 진짜 우리 수진이야? 작은 형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진도 거실에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TV 화면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TV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면 속 수진은 계속해서 전문적인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 요리의 핵심은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현대적인 조리 기법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전통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세계적인 입맛에 맞도록 재해석했죠. 그 모습은 방금 전까지 거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만 연발하던 수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정확하고 우아한 손놀림, 그리고 무엇보다 요리에 대해 설명할 때의 빛나는 눈빛까지. 수진아, 이게 정말 너야? 민호가 아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순간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수진의 인터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파리의 르꼬르동 블레에서 요리를 배웠고 이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8년간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매진해 왔죠. 파리에서 요리를 배웠다고? 큰형님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미슐랭이 뭐야? 그게 대단한 거야? 시어머니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미슐랭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레스토랑 가이드예요. 3스타면 정말 최고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고모님이 설명해 주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당황스러워졌어요. 화면에서는 수진이 직접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모습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정교하게 플레이팅된 요리들, 그리고 그 요리를 맛보며 감탄하는 외국 손님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수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럼 수진이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야? 작은 형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기자가 질문했어요. 셰프님의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요? 한국에도 제 레스토랑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전통 음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말을 듣자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수진에게 집중되었어요. 수진아, 정말 한국에 레스토랑을 열 거야? 민호가 물었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TV에서 또 다른 장면이 나왔어요. 수진이 세계적인 요리 대회에서 우승하는 모습, 유명한 셰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각종 요리 잡지 표지를 장식한 모습까지.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수진의 또 다른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큰형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시어머니도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긴 뭘 죄송해. 도대체 언제부터 숨기고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 순간 화면에서는 수진이 만든 요리를 시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플레이팅된 음식들, 그리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의 감탄하는 표정들. 방금 전까지 국이 너무 짜다고 불평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이었어요. 이상하네. TV에서는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데 집에서는. 고모님이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들은 수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던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설명 좀 해봐. 민호가 답답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했어요. 수진은 거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화려한 성공담이 이어지고 있었고, 현실에서는 그 성공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들의 당황스러운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어요. 오랜 침묵 끝에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원래 파리에서 요리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 한마디가 거실의 모든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평범한 며느리 수진이 사실은 세계적인 셰프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수진의 마지막 말이 거실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 후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수진의 인터뷰 영상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화려한 모습과 지금 거실에 서 있는 초라한 며느리의 모습 사이의 괴리감이 모든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수진이가 셰프였다고? 시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TV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수진은 조용히 거실 한가운데 서서 모든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파리에서 언제까지 있었던 거야? 큰형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결혼하기 직전까지요. 약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쉬움이 서려 있었어요. 10년씩이나? 그럼 왜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작은 형님도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인 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 이 집에 와서 인사드릴 때 제가 요리를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뭐? 시어머니가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며느리는 밖에서 일하지 말고 가정에만 충실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리 같은 건 취미로만 하고 진짜 중요한 건 집안일을 잘하는 거다라고. 수진의 말이 이어지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그때는 그랬지만. 그래서 저는 제 경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집안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평범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수진이 사실은 세계적인 셰프였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요리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야? 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남편조차 아내의 이런 모습을 전혀 몰랐던 것이었어요.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에,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몰래 했어요. 온라인으로 레시피를 개발하고
영상도 찍고 가끔 외국 출장을 간다고 하면 실제로는 요리 촬영이나 레스토랑 일을 했습니다. 수진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셰프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고모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어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 TV에서 새로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진이 직접 운영하는 파리의 레스토랑 내부 모습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정교하게 세팅된 테이블들, 그리고 수진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몇 달씩 예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와, 정말 대단한 레스토랑이네. 아이들 중 하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럼 수진이가 돈을 정말 많이 버는 거야? 큰형님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얼마나?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추궁했습니다. 그건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아니, 왜 말을 못해? 우리가 가족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종적이기만 했던 그녀의 모습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번 돈은 제 것입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저는 결혼하면서 제 꿈을 포기했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밤낮으로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확신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는 요리도 못하는 척 했다는 거야? 큰형님이 따지듯 물어봤습니다. 못하는 척한 게 아니라.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가 만든 요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정작 가족들에게는 늘 짜다, 싱겁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말이 거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방금 전까지 수진을 추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고모님이 어색하게 변명했어요. 그냥 하는 말이라고요? 수진이 처음으로 반문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표현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셰프입니다. 제가 만든 요리는 세계 최고의 음식 평론가들에게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만큼은 항상 서툴고 맛없는 며느리였죠. 수진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알았다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집안일은 뒷전이고 밖에서만 잘난 척한다고 했을까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수진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TV에서는 여전히 수진의 성공담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가족 간의 진짜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수진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수진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15년 동안 억눌러 왔던 자존심과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며느리였던 수진이 사실은 세계적인 셰프였다는 진실 앞에서 가족들은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수진의 마지막 말이 거실에 울려 퍼진 후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수진의 화려한 성공담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현실의 거실 분위기는 점점 더 싸늘해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평범한 며느리가 사실은 세계적인 셰프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가족들의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속이고 살았다는 거네. 큰형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큰형님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니야, 분명히 속인 거지. 우리한테는 요리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형님 말이 맞아. 그래서 우리한테 음식은 대충 해서 먹였다는 거 아니야? 작은 형님도 거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가슴 깊숙이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대충 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럼 TV에서 하는 요리랑 우리 집에서 하는 요리가 왜 이렇게 다른 거야? 고모님이 따지듯 말했어요.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는 듯 했어요. 다르다고요? 정말 다른 건 요리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나쁘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같은 정성으로 요리했는데 세계 사람들은 감사하게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가족들은.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뭐? 끝까지 말해봐. 시어머니가 다그쳤습니다. 가족들은 늘 부족하다고만 하셨잖아요. 짜다, 싱겁다, 이상하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진의 고백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무거운 진실의 무게가 모든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건 우리가 좀 까다로웠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속일 이유는 없잖아. 큰형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속인 게 아니라 포기한 거예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뭘 포기했다는 거야? 이 집에서 인정받는 걸요.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부족하다고만 하시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대신 밖에서라도 제 실력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남편으로서 아내의 고충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아, 그럼 나한테도 말을 안 한 이유는 뭐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은 남편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도 어머니 편이었잖아요. 아내는 집안일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민호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다시 화를 냈어요. 그래, 우리가 다 나쁘고 너만 착하다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수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뭔가 계산적인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네, 너 그 돈 그동안 어디다 숨겨놨어? 가족들한테 한 번도 보탬이 된 적 없으면서.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뭘 그런 표정으로 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우리 집 며느리가 번 돈인데 가족들이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벌어온 게 없다고 생각하셨다는 거군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거야 당연하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늘 용돈도 쥐꼬리만큼 주시고 뭘 사려고 하면 돈 아끼라고 하신 거군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남의 돈인데.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남의 돈이라고요? 제가 번 돈이 남의 돈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수진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수진아, 앉아. 우리가 얘기해보자. 민호가 아내를 말렸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15년 동안 충분히 얘기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때 TV에서 새로운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어요. 수진이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맛은 정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음식에 스며들거든요. 화면 속 수진의 말이 현실의 상황과 대조되어 더욱 아이러니하게 들렸어요. 정성이라. 참 웃기네. 수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뭐가 웃기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따졌어요. 15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요리했는데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게 웃겨요. 그런데 같은 손으로 만든 요리가 세계에서는 최고라고 인정받으니까. 수진의 말에는 깊은 서러움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다 버리고 혼자 잘 살겠다는 거야? 큰형님이 비꼬듯 말했어요.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숨어서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선언과 함께 거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순종적이었던 며느리 수진은 사라지고 세계적인 셰프 이수진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수진을 처음 보는 거였어요. 당당하고 확신에 찬 그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두려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수진의 선언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집을 떠났고 거실에는 민호와 수진 그리고 시어머니만이 남게 되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각자의 복잡한 감정들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시댁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야, 들었어? 정민호네 며느리가 셰프라더라. 응, 그것도 미슐랭 모시기 받은 엄청난 셰프래. 그럼 돈도 많이 벌었을 거 아냐? 근데 왜 여기선 모른 척했지? 동네 아줌마들부터 시작해서 시댁의 먼 친척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수진의 이야기로 들썩였어요. 어떤 이들은 부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그렇게 유명한 셰프면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을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닐까? 돈 같은 거 말이야. 소문은 점점 더 과장되고 왜곡되어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이 점차 시기와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용돈도 안 드렸다더라. 집안일도 대충하고 몰래 바깥일만 했다던데. 그래도 가족한테는 진실을 말했어야지. 이런 소문들이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돈을 숨겨놨을까? 우리한테는 가난한 척하면서 혼자서만 잘 살려고 했나?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 시어머니는 결국 수진을 불러내어 직접 대화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수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호는 야근으로 집에 없었고 집안에는 둘만 남겨진 상황이었어요. 수진아, 앉아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네, 어머니. 수진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직설적인 질문에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얼마나? 우리가 가족인데 왜 숨기려고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건, 아니, 생각해봐.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우리한테는 한 푼도 보탬이 안 됐잖아. 그게 말이 되는 일이야? 시어머니의 비난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저는 제 몫의 살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몫의 살림? 야, 수진아. 내가 벌어온 돈 그동안 숨겨놓은 거 있지? 다 내놔라.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다그쳤어요. 어머니?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뭘 그런 표정으로 봐? 당연한 얘기잖아. 우리 집 며느리가 번 돈인데 시댁에서 관리해야지. 제가 번 돈은 제 것입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시집 온 며느리가 번 돈이 내 것이라고? 시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노력해서 번 돈입니다. 야, 이 말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내가 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번 돈인데 어떻게 내 것만이라고 할 수 있어? 시어머니의 논리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15년 동안 이 집에서 뭘 했습니까? 집안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아이들도 키웠는데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럼 제 노력으로 번 돈은 왜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건가요? 수진이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반박했어요. 이런 말 안 되는. 너 정말 버릇없이 굴어?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버릇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수진도 일어서며 맞섰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권리.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권리를 주장해? 저도 사람입니다. 제 노력으로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당당할 권리가 있어요. 야, 너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돈 때문에 가족도 우습게 보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제가 숨긴 건 돈이 아니라 제 꿈이었습니다. 꿈? 무슨 꿈? 요리사로서의 꿈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꿈.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창한 꿈보다는 가족을 챙기는 게 먼저 아냐? 15년 동안 가족만 챙겼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인정? 뭘 인정받으려고 해?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는 게 인정받는 거지. 그럼 제가 지금까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수진의 질문에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건 아니지만, 어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뭘 할 수 있는지 당당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수진의 선언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정말 우리를 버리고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어요. 집안의 긴장감을 감지한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별일 없어. 그냥 수진이랑 얘기하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이제 제 일을 당당하게 하겠어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민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복잡한 상황을 느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선언 이후 집안은 완전한 냉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수진은 서로 말도 섞지 않았고 민호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 상황이 일주일째 이어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집안을 또 한 번 뒤흔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 댁 맞나요? 전화를 받은 민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네, 맞는데. 방송국이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내용을 듣고 있던 수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무슨 전화야? KBS 방송국에서 왔어요. 수진이 인터뷰한 걸 보고 우리 집을 직접 방문해서 촬영하고 싶다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어요. 방송국에서 우리 집에 온다고? 네, 한국의 전통을 살린 미슐랭 셰프 특집을 만든다고 하는데 수진이의 가족들과 함께 촬영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노가 순식간에 계산적인 미소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도 TV에 나온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진을 추궁하고 비난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수진아. 시어머니가 부엌에 있던 수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애교가 섞여 있었어요. 네. 수진이 조심스럽게 나오자 시어머니는 급작스럽게 친근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방송국에서 온다니까 정말 대단하네. 우리가 TV에 나오게 생겼어. 수진은 시어머니의 급격한 태도, 변화에 당황했어요. 어머니? 아이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미안해, 수진아. 갑작스러운 사과에 수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돈을 내놓으라며 호통을 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니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훌륭한 셰프인 줄 몰랐어. 정말 자랑스럽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뭘 왜 이래? 우리 며느리가 유명해졌는데 당연히 기뻐해야지. 하지만 수진은 시어머니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과 며칠 전의 일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나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촬영팀이 도착했습니다. KBS 제작진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로 작은 집안이 가득 찼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셰프님. PD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낯설었거든요. 가족분들도 모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쪽은 제 시어머니시고 여기는 남편 민호입니다. 시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 어머니입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수진 셰프가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해주시는 걸 촬영하겠습니다. PD의 말에 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떤 요리를 하시겠어요? 제가 어머니께서 늘 해주신 김치를 활용한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진의 대답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우리 수진이가 내 김치로 요리한다니까 정말 기대된다. 카메라가 돌기 시작했고 수진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집중력으로 김치를 활용한 창작 요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김치의 깊은 맛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플레이팅을 가미한 요리였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촬영 스태프들이 감탄했고 카메라는 수진의 능숙한 손놀림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어요. 이 김치는 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것입니다.
수진이 카메라를 향해 설명했어요. 정말요? 어머님이 직접? 네, 저희 어머니는 김치 담그는 솜씨가 정말 뛰어나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더욱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우리 수진이가 과찬이에요. 그냥 옛날 방식대로 담근 것뿐인데. 하지만 수진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소에는 김치도 짜다고 불평하던 시어머니가 카메라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요리가 완성되자 테이블에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플레이팅한 요리는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자, 그럼 가족분들이 먼저 시식해 주시겠어요? PD가 말하자 시어머니가 먼저 수진의 요리를 입에 넣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우리 수진이 요리 솜씨가 원래 좋긴 했지만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들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이 짜다고 불평하던 바로 그 입으로 하는 말이었거든요. 어머님, 평소에도 수진 셰프의 요리를 자주 드시나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물론이죠. 우리 수진이는 정말 요리를 잘해요. 맨날 맛있는 음식 해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시어머니의 대답에 수진은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요리의 레시피는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나요? 기자가 수진에게 물어봤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인 후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수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맛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발전시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진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의 진짜 뜻을 알아차렸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제작진이 떠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수진의 진짜 실력이 그리고 가족들의 진짜 모습이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수진에게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시어머니 분도 며느리를 정말 아끼시는 게 보여서 좋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는 따뜻한 프로그램이었네요. 시청자들은 방송에서 보여진 화목한 가족의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수진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과 수진이 어머니의 김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안 분위기는 방송과는 정반대였어요. 촬영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거든요. 야, 수진아. 방송 나간 거 봤지? 우리가 얼마나 좋게 나왔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을 해야지. 방송에도 나왔으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 수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방송에서 보여진 모습과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에게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수진 셰프님, 저희 레스토랑에서 특별 메뉴 개발을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국 진출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방송을 봤는데 저희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요리책 출간은 어떠세요? 한국 전통 음식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콘셉트로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는 전화에 수지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런 제안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해? 수진이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 좋은 기회인 것 같긴 한데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민호의 대답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 어머니. 수진이한테 여러 일 제안이 들어와서요. 민호가 설명하자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어요. 어떤 일들인데? 레스토랑 메뉴 개발이나 요리책 출간 같은 거요. 그럼 돈을 많이 주나? 시어머니의 첫 번째 관심사는 역시 돈이었어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럼 해야지. 왜 망설여? 시어머니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하지만 수지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에는 밖에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랬지. 이제는 다르잖아. 뭐가 다른가요? 너도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당당하게 일할 수 있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제가 유명하지 않았을 때는 당당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말을 얼버무리고 있을 때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 제대로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런데 수진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그런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텐데 가족들한테도. 어머니, 수진이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집을 위해 충분히 희생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제 꿈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을 버릴 수는 없잖아.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이름을 본 수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보세요? 수진 셰프님, 안녕하세요. 미슐랭 가이드 아시아 지부에서 연락드립니다. 전화기 너머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을 보고 연락드렸는데 서울에 레스토랑을 오픈하시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후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와 민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럼 내일 만나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미슐랭에서 제게 정식으로 서울 진출을 제안했어요. 정말?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내일 미팅이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쁨과 욕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럼 정말 큰 레스토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수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15년 동안 숨어서 살았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일하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시어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있던 대로 사시면 돼요. 저는 제 일을 하겠어요. 수진아, 가족을 버리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수진의 대답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진정한 가족이라는 게 뭔데?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요. 저는 이제 숨지 않겠어요. 수지는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 미팅에 다녀와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겠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누구인지 보여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수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겨진 시어머니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수진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동시에 가족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 말이에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미슐랭과의 미팅 이후 서울 강남에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김치하우스라는 이름의 그 레스토랑은 전통 한국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로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픈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수진에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수진아, 내 어머니, 그 레스토랑 일은 잘 되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네, 다음 주에 오픈 예정이에요. 그래. 혹시 우리가 도울 일은 없을까? 시어머니의 제안에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응? 정말 도와주시고 싶으세요? 물론이지. 우리가 가족인데. 시어머니의 대답에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럼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어머니의 김치 레시피를 가르쳐 주세요.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부탁에 당황했어요. 네. 내 김치? 네. 제가 세계 곳곳에서 배운 기법들을 다 동원해도 어머니만의 그 맛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내 김치가 그렇게 좋아? 네. 처음 이 집에 와서 어머니 김치를 맛봤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며느리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무 몰랐구나. 어머니,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정해주지도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진의 마음도 누그러졌어요. 어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바보였어.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새로 시작해요. 진짜 가족으로 말이에요. 레스토랑 오픈 하루 전 수지는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시식회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가르쳐준 김치 레시피로 만든 새로운 메뉴들을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 파스타는 어머니의 레시피에 제가 배운 이탈리안 기법을 더한 거예요. 정말 김치로 파스타를 만들 수 있어? 맛보세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어요. 이게 정말 내 김치 맛이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울 수가. 그리고 이건 김치 리조또이고 저건 김치를 활용한 디저트예요. 하나씩 맛보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어요. 수진아, 정말 대단하다. 내 김치가 이렇게 멋진 요리가 될 줄이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맛이 없었다면 이런 요리들도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민호도 옆에서 감동하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때 친척들도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큰형님, 작은형님, 고모님들까지 모두 수진의 초대에 응해왔습니다. 우와, 이게 정말 수진이가 만든 거야? 완전 레스토랑 음식이네. 맛도 정말 대단하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칭찬들이었어요.
더 이상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수진의 실력을 인정하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우리가 정말 몰랐구나. 큰형님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형님, 너 정말 대단해. 우리가 바보였어. 작은 형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수진아. 앞으로는 우리가 내 든든한 응원군이 될게. 가족들의 진심 어린 인정과 사과에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감사해요, 정말로. 그 순간 시어머니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다들 들어봐. 내가 할 말이 있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집중되었어요. 우리 수진이 정말 고생 많았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라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 수진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우리 가족인지. 시어머니가 수진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만든 요리는 정말 최고야. 그리고 내 김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이제 당당하게 내 꿈을 펼쳐. 우리가 모두 응원할게. 그 말과 함께 모든 가족들이 박수를 쳤어요. 수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레스토랑 오픈 당일이 되었습니다. 김치하우스는 오픈과 동시에 예약이 꽉 찬 상태였어요. 미슐랭 3스타 셰프가 한국에 오픈하는 레스토랑이라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거든요. 오픈식에는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왔고 민호와 친척들도 정장을 입고 와서 수진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수진 셰프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기자가 마이크를 수진에게 내밀었어요. 수진은 잠시 가족들을 바라본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입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의 김치 레시피가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가가 또다시 촉촉해졌어요. 진정한 가족의 맛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요리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그날 저녁 영업을 마친 후 수진은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김치 레시피 더 가르쳐 주세요. 제가 더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게요. 그럼 우리 함께 더 맛있는 요리들을 만들어 보자. 수진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담긴 요리들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짜다고 불평하던 명절 오후가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수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